여기 전기 오븐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 두긴 하지만 대안이 있는데 요렇게 여기 지금 사실 요렇게 들어가면 되게 불편해요. 디테일이 볼수록 자꾸 조금 아쉬워집니다. 항상 건설회사에서는 AS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PVC 제로 분리대 꼼꼼이라고 해요.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 정말 있으면 정말 꼴보기 싫거든. 뉴빌드. 오늘은 서대문구 연희동으로 갑니다. 연희동 드파인 연희, 서대문구 연희동 535-5번지 일대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하 4층부터 지상 29층 아파트 13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 동이 있네요. 근데 우리 드파인 연이 일전에 한번 기본적인 내용과 평면 관련해서는 분석을 했거든요. 관련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때 당시 분석했던 영상 중에 평면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위주로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은 VR을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일정을 보면요, 모델하우스가 금요일날 오픈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영상 20일날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공 하시는 분들은 볼 수가 없고 1순위부터는 참고가 가능하겠네요. 야, 이 너무 이거 기습적이지 않나요? 모델하우스 금요일날 해놓고 바로 다음 주 월요일날 특공 들어가는 경우, 이런 경우 예, 배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 없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미적용되었습니다. 59A부터 해서 115 타입까지 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총 세대수는 332세대, 그 중에서도 일반 공급분에 대한 거는 151세대거든요. 81세대에서 가장 많은 거는 59A와 59B 타입인데 84 타입 중에서는 84AB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84B 타입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려고 해요. 84A 기준으로 봤을 때 10층에서 19층까지가 15억, 여기도 15억 2천, 84B도 15억 900, 15억 2,400, 요 금액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평면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분석했을 때는 요렇게 3베이 기준이었는데 요게 지금 4베이로 구성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다시 한번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거예요.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그라넷 모다시, 시에나 브리즈 라고 해가지고 평면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 평면을 왜 이렇게 두 개로 만들었나, 안에 있는 레이아웃이 좀 다른 건가를 봤더니 똑같은데 여기 마감재만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유상 옵션에 고급화 마감에서 강마루에 대한 거가 원목마루로 바뀌는데 요게 시인하고 그라넷 무디시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그 유상 옵션 되게 많잖아요. 근데 굳이 얘 마감재 바뀐다고 이거를 이렇게,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유상 옵션하고 그냥 하시지 왜 요것만. 금액이 기본형 금액을 제외하고 84 기준으로 보면 650만원 원목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들어갔던 강마루에 대한 금액을 빼고 650만원이 추가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84B 타입에 대한 평면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이 있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복도를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맞동풍되는 4베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관을 들어오면서 바로 욕실이 하나 있고 침실 2, 3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하나 들어가 있네요. 여기 요 사이즈 일반적으로 84 기준으로 보면 요 사이즈가 4.5m 정도 나오는데 여기가 좀 되게 짧아 보이긴 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3베이 기준으로 이걸 누르잖아요. 전용 면적은 똑같다 가정하면 가로가 길어지기 때문에 깊이가 줄어든다는 거죠. 주방 쪽을 보면 디귿자, 본주방에 키 큰 장, 팬트리 작게, 아일랜드가 들어가 있고요. 다용도실 들어가면 이쪽 공간으로 해서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갈 것 같고요. 안방으로 들어오면 비약장 발코니 쪽이 있고 여기 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 형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위쪽으로 해서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기역자 형태로 구성이 돼 있으면서 욕실이 있다. 욕실은 요 샤프트 때문에 샤워부스 공간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84A와 84B가 요 개방형 발코니 요 부분에 대한 게 좀 다른 거예요. A타입과 B타입이. 평면에서는 그렇게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가면 옵션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쭉 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현장 개요와 평면 요 정도 보시고요. 바로 VR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여기 일단은 뭐 유리난간대 아주 좋습니다. 천장이 지금 보니까 간접이 지금 이게 이쪽에 하고 이쪽에 들어가 있고 여기
매입 조명으로 해서 들어가 있는데 사면이 아니고 이면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박스 라인 쪽으로 또 간접이 들어가 있네요. 거실 아트홀 쪽은 대형 타일 들어갔네요. 그런데 빅슬랩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여기 줄눈 라인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베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거 베인 들어가는 거 모델하우스는 그나마 선별 작업으로 해서 좀 이쁘게 들어가는데 본 공사 현장에서는 이게 선별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베인이 막 엉망진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영상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요런 부분 항상 좀 겁이 나요. 겁이 납니다. 그리고 소파 뒤쪽 월은 판넬 형태로 들어갔네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확실히 느껴지는 게 여기 있는 와이드 있잖아요. 이 와이드가 확실히 좀 좁다. 그리고 발코니 확장 라인 자체가 여기 샤시가 설치가 되면 확장 라인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좁다. 여기가 원목 마루로 연출한 것 같습니다. 칼라는 보면 시에나 브리즈 요 칼라로 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원목이 약간 이게 요렇게 색깔이 좀 짙고 연하고 그런데 이거 말이죠. 이 평면이 지금 이 평면하고 다르네요. 아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옵션으로 나오는 평면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기본의 평면만 요렇게 주놓고 모델하우스에서 갑자기 요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일반인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 지금 요 주방의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원래 요쪽을 보고 있었잖아요. 주방 팬트리가. 여기가 디귿자 형태, 그리고 여기 키 큰 장, 여기가 식탁 놓고, 여기가 요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요거 자체가 이쪽으로 돌아져 가면서, 기역자 뒤집어진 형태로 만들면서 아일랜드가 요렇게 들어가면서, 대면 형태로 좀 연출하려고 했네요. 여기 키 큰 장 들어가는 자리 그 위에 라인 조명으로 매입을 시켰고요. 스퀘어 형태의 후드 하나 들어가고요. 식탁 자리 위쪽으로 펜던트 없이 그냥 매입등으로만 조성을 했습니다. 요게 지금 상부장은 글라스 도어에 금속 프레임 엣지 들어가고 안쪽으로 해서 조명이 들어간 타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쪽창으로 들어갔고 사각볼에 니켈 마감으로 된 거의목 수전이 들어갔네요. 요런 공간이 좀 사용성이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왼쪽으로 푹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요쪽에 보면 키 큰 장이 이쪽으로 쭉 오다 보니까 요 깊이만큼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런 같은 경우는요 일체화되어 있는 가구처럼 문을 설치하고 문을 열었을 때 슬라이딩으로 해서 인출되는 형태로 가던 플리포도어 형태로 가던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엔지니어드 스톤을 넣고요. 이쪽에는 거실에 사용했던 타일을 여기다가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드하고 좀 다르긴 하죠. 상판과 미드웨이가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쪽에는 엔지니어드 스톤 20T짜리로 들어가고 벽면에는 거실에 사용했던 마감재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가 들어갔는데 여기 요렇게 들어갔네요. 쿡탑이 여기 들어가고요. 이쪽에 전기 오븐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보시면요 냉동 냉장고, 김치 냉장고 들어가고 여기 키 큰 장 형태. 근데 손잡이 모양을 지금 보니까요 요렇게 열리고 요렇게 열리는 형태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키 큰 장이 우측에 있을 때는 여기 전기 오븐을 이쪽으로 보내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여기 두긴 하지만 대안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게 불편해요. 우리 전자레인지 보통 가슴 높이 쪽에 많이 있잖아요. 이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있으면 안에 음식 넣고 빼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요런 부분 아쉽네요. 하부 쪽으로 해서는 서랍장을 많이 넣어주는 게 정말 사용성이 용이한데 디테일이 볼수록 자꾸 조금 아쉬워집니다. 다용도실은 이렇게 구성을 했네요. 이쪽으로 세탁기와 건조기 들어가고 안쪽에 보일러 들어가는 형태. 작지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공간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방은 이렇게 풀었네요. 요 공간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붙박이장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침대 헤드월이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사이즈 잘 파악하시라고 말씀드렸고 여기는 슬라이딩으로 해서 드레스룸 들어가는 공간을 연출했네요. 여기 이제 하우징 매입은 이렇게 잘 했습니다. 기존의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분리된 공간이 합쳐지면서 이쪽 부분을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네요. 여기는 줄포스토 판넬 그리고 상부 선반 라인 조명 들어가는 형태 드레스룸 시스템 가구 3단계 적용했는데 관리사항 링크 걸어드리면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옵션의 항상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여는 순간 수증기 확 옷감 들어가 보시죠. 여기도 옵션으로 바꿨네요. 와 여기는 패턴 세다. 샤워 부스 안쪽을 무난한 타일로 풀고 메인으로 보이는 이쪽을 강한 패턴을
사용했는데 본공사 시에 요거 자체가 아주 그냥 산만해 보일 수는 있다. 반매입식으로 세면볼 설치하고요. 청소 스프레이건을 왜 이렇게 집중되게 이렇게 해놨을까? 좀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놔도 되는데. 그리고 탱크리스 양변기 있고요. 네, 이렇게 가이드바 들어가는데 여기는 코너 쪽으로 들어가 있는 콘센트가 세로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다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여기에 드라이기를 보관하는 바스켓이 없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해놓고 요 바스켓 이거 아쉽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렇구나. 이제 건설회사에서도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현장의 아이템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게 샤워 파티션 시멘트 벽돌로 조적 쌓고 거기다 타일 붙여서 고급스럽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 건데, 항상 건설회사에서는 AS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PVC 제로 분리대 꼼꼼이라고 해요. 이게 보이는 거야. 이거 정말 있으면 정말 꼴뱅이 싫거든. 그래서 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여기를 이제 졸리컷이라고 해서 챔퍼를 친단 말이에요. 45도 면을 접어서 딱 맞추는데, 얘는 여기다가 AS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료 분리대 꼼꼼이를 쓰다 보니까 세련된 맛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참 건설사에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좀 아쉽네요. 줄눈도 보니까 타일 칼라 줄눈하고 맞췄잖아요. 요런 거 너무 좋습니다. 요런 거 너무 좋아요. 뉴빌드. 오늘 우리가 연희동 드파인 연희에 대한 상품을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요게 디테일한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거 왜 이랬지? 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부분들 청약하실 때, 인테리어 할 때 참고 많이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경혁 대표였습니다.